네, 강프로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강세폭이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됐죠.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고가 저항을 받고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평선하고의 이격도가 벌어지죠. 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조정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조정이 언제부터 들어오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고가에 팔라고 하지 말자. 지금 한미반도체를 팔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거를 약간 조금 변형시켜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미반도체가 오늘 올라가니까 한미반도체를 매수하자. 요게 아니라 한미반도체가 이제는 피어그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한미반도체가 강한 움직임을 보여야지만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이 강한 환경을 지속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위에 있는 기업이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그렇죠? 자, 그러면 하이닉스가 강한 시세를 최근에도 뭐 꽤 강한 시세를 냈지만 사실상 우리 다 알잖아요. 하이닉스 매수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돈을 벌겠습니까? 뭐 100억, 200억씩 뭐 매수하거나 그럴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하이닉스를 토대로 한미반도체를 보고 한미반도체를 토대로 다른 종목군들을 봤을 때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한미반도체가 강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HBM은 그렇죠. HBM은 지금 쇼티지입니다. 그렇죠. 지금 정확하게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하는 쪽은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근데 하이닉스에서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환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환상을 가질만 하죠. 지금 당장에서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엔비디아에서 지금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죠. 그렇죠? 야, 너네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내가 좀 낮춰줄게. 좀 해봐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HBM이 없어서 AI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이거 지금 만들어서 주기만 하면 웃돈 주고 사갈게 하는 뭐 MS, 구글 널렸어요. 아마존까지도 이렇게 널렸는데 HBM이 없어서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이닉스 측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못 만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나올 물량까지 다 계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제가 요 얘기도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하이닉스의 재무제표를 보잖아요. 그럼 이 밑에 부채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쭉 보면 계약 부채 있죠. 이 분기당인데 1조 한 2천억, 3천억 그 정도가 확 늘었어요. 4분기 때 1조 5천억 그리고 1분기 때 2조 7천억으로 부채가 늘었습니다. 계약 부채. 그렇죠. 원래는 하이닉스 부채가 없었습니다. 23년 2분기, 23년 3분기 이때까지는요. 부채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딱 하니까 1조 이상 늘었죠. 딱 하니까 또 1조 이상 늘었어요. 그러면 누가 돈을 넣어줬다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차입금을 받거나 뭐 금융부채를 땡기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개별적으로 땡긴 게 아닙니다. 이자 나가는 돈이 아니에요. 이거 계약부채는. 그럼 이렇게 큰 돈을 분기당 1조 원씩 꽂아줄 수 있는 쪽은 사실상 지구상에서 제한되죠. 누구겠어요. 엔비디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다는 건 야, 이거 삼성전자가 못해가지고 하이닉스 쪽으로 공장 빨리 지으라고 돈 밀어준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이닉스 쪽에서 지금 현금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뭐 2차 전지 사업도 하고 있고 반도체야 당연한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금이 없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쪽이 망가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현금 회수가 안 되고 현금이 돌 수 있는 상황이 막힌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장을 못 지어요. 물론 지금 청주의 M15X 공장에 HBM 요 그 설비가 대거 들어가죠.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한미반도체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되게 좋다. 만들기만 하면 돈이다. 이거는 그냥 주면 돈을 줍니다. 물건을 주기 전에도 돈을 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의 지금 위치는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를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격도만 생각하면 된다. 이 이격도를 가지고 우리가 내용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가격이에요. 그렇죠? 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격도가 발생하고 이격도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그렇죠? 뭘 해야 됩니까? 가격을 추적해가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한미반도체 말고도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강한 종목이 너무 많아요. PSK 홀딩스. 자, 내용 보시면 PSK 홀딩스 뭐 이런 종목군들 보세요. 엄청 강하죠.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Y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엄청 강합니다.
그쵸?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자, 내용 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여기 화장품 쪽인데 화장품 쪽도 계속해서 강하죠. 언제 제가 공략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오늘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71,300원에. 그쵸?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 매매 완료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드리기 위함이고, 이거 말고도 뭐 반도체, 뭐 방금 전에 말씀드린 YC 같은 종목들 보잖아요.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만 매매를 했을 때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을 17%, 8% 내려보면 20%씩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자람테크놀로지 3거래일 보유해갖고 74.8%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고가 돌파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쵸?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는지 와서 배우시고요. 여기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무료로 진행하는 방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제가 매매가 진행돼야 되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주식시장은요, 하나예요, 하나. 자, 섹터별로 나누면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지만 하나의 종목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업종이 형성이 되고 뭐 섹터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뭉쳐간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이해가 필요해요. 진짜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한미반도체 이야기를 드리니까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반도체가 강하다. 아까 전에 제가 뭐 YC나 지금 보고 계시는 자람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보죠.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뭐 가온칩스 한번 볼게요. 가온칩스 제가 1월 달에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6%, 10% 이렇게 수익을 내죠. 진짜 가네. 확인했잖아요. 확인한 다음에 제가 뭐랍니까? 계속해서 종목을 늘린다는 거예요. 자, 가온칩스 하고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 것만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DI나 그런 종목군들 보면 보세요. 매수매도 그쵸?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반도체 쪽에 강하다 보니까 14%, 26%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른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파생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전기 관련주들, 재룡산업 이런 종목군들인데 어때요? 매도 35% 이렇게 수익이 터진다는 거죠. 근데 모두 다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격도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고 그게 가격적인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적인 이해를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시장 관련된 이야기나 종목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와서 보고 배우시면 되고요. 모든 종목분들을 저는 2주 안에 처리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쵸? 저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 역시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한미반도체의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한미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종목군들의 타점을 잡는 거예요. 즉 수익 전환을 2주 안에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심리가 무너져서 어렵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부분, 그렇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데미지가 크지 않거나 아니면 시간 때문에 손절을 하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가격을 봐야 되는 거고 가격 위주로 매매를 했을 때 차트나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판단됐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성과를 낼 수 있고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를 제가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